잠깐,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대통령? 왕? 철학자? 그것은 1848년 겨울의 끝자락에 낡은 배 위에서 바다를 건너던 13살의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주머니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에게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싶은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세계 최대의 철강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가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가 왜, 그리고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었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카네기가 지어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카네기가 세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카네기가 만든 평화재단의 이름 아래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앤드류 카네기가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시다. 가난이 그를 만든 것이 아니라 가난이 그를 키운 것이다. 1835년 11월 25일 스코틀랜드 중부의 작은 도시 덤퍼물린. 이 도시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 없는 작은 도시에서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선가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앤드류의 아버지 윌리엄 카네기는 아마포 직조공이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천을 짜는 숙련된 장인. 작은 집이지만 따뜻했고 빵은 부족했지만 노래는 풍성했습니다. 어머니 마거릿은 달랐습니다. 남편보다 키가 작고 몸집도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태산보다 컸습니다. 마거릿은 두 아들 앤드류와 토마스를 기르면서 단 하루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더 나은 삶을. 하지만 세상은 잔인했습니다. 1840년대 산업혁명의 물결이 덤퍼물린을 덮쳤습니다. 증기로 움직이는 자동화 기계들이 손으로 천을 짜던 장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자비도 없이 윌리엄 카네기의 배틀은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가족의 미래도 먼지 속에 묻혀갔습니다. 어린 앤드류는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속삭이던 그 밤의 말들을. 마거릿, 더 이상은 안 되겠소. 우리 미국으로 가야 할 것 같소. 그 밤 마거릿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녀는 일어나 팔 수 있는 것들을 팔고 옮길 수 있는 것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848년 5월 카네기 가족은 글래스고 항구에 섰습니다. 앤드류는 13살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처음 보는 거대한 배가 파도 위에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저 배가 그들을 새로운 세계로 데려갈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깊은 바닷속으로 삼켜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앤드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배 위에서 생각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 아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꿈을 포기하는 것이다. 앤드류 카네기 회고록. $1 20센트의 무게. 1848년 여름. 56일간의 항해 끝에 카네기 가족은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향한 곳은 뉴욕이 아니었습니다. 친척에 살고 있던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오늘날 피츠버그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하지만 1848년의 피츠버그는 달랐습니다. 석탄 연기로 하늘은 항상 회색이었고 공장 굴뚝에서는 쉬지 않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으며 강물조차 공장 폐수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카네기의 가족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감을 찾아 헤맸습니다. 어머니는 이웃집 신발을 꿰매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13살의 소녀는 면직 공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공장 감독관은 이 깡마른 소년을 위아래로 후어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새벽 6시에 나와. 밤 6시까지야. 일주일에 $1 20센트. $1 20센트. 오늘날로 따지면 약 $40. 하루 12시간 노동의 대가가 그것이었습니다. 앤드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실을 감는 보빈 교체 작업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기계 소리에 귀가 먹먹해지도록 서서 단순한 동작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손은 기계에 쓸려 거칠어졌습니다. 펜은 면 먼지로 가득 찼습니다. 발은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앤드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주 금요일 $1 20센트를 어머니 손에 쥐어줄 때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앤드류는 공장에서 돌아온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촛불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쳤습니다. 가난이 그의 몸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까지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 무렵 피츠버그에는 제임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사업으로 성공한 이 사람은 매주 토요일 자신의 개인 도서관을 노동자 계층의 젊은이들에게 개방했습니다. 400권의 책. 당시 그것은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앤드류는 매주 토요일 공장에서 번 돈으로 살 수 없는 지식을 이 도서관에서 훔쳐 담았습니다. 역사, 과학, 경제학, 문학. 그는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책 한 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책을 읽힐 수 있다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훗날 카네기가 전 세계에 2,500개가 넘는 도서관을 지을 때 그 씨앗은 바로 이 토요일 오후의 독서 시간에 심어진 것이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보인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앤드류는 15살이 되었습니다. 면직 공장을 떠나 오하이오 전신 회사의 전보 배달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급여는 약간 올랐습니다. 주당 $2 50센트.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급여가 아니었습니다. 전보 배달부의 일은 피츠버그 곳곳을 누비는 것이었습니다. 부유한 사업가들의 사무실, 법원, 은행, 철도회사. 앤드류는 전보를 배달하면서 세상을 배웠습니다. 사업가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는 모든 것을 눈과 귀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전신 기사들이 기계를 두드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모스 부호를 독학했습니다. 배달부 주제에 전신 기술을 배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는 달랐습니다. 지금 필요 없어 보이는 것이 내일은 가장 필요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는 매일 퇴근 후 전신실에 남아서 빈 기계를 두드리며 연습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피츠버그 전신국에 긴급 전보가 쏟아졌습니다. 전신 기사가 아파 자리를 비웠습니다. 사무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때 앤드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앤드류는 기계 앞에 앉아 모든 전보를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날 이후 앤드류는 배달부가 아니었습니다. 17살의 전신 기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853년 앤드류는 18살이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철도 회사의 지역 감독관 토마스 스콧이 그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스콧은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18살 소년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았습니다. 카네기 나의 비서가 되어줄 생각이 있나? 주당 급여 $35. 면직 공장 시절 $1 20센트에서 시작한 소년이 불과 5년 만에 29배의 급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토마스 스콧은 앤드류에게 아버지 같은 멘토가 되었습니다. 철도 사업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재무, 운영, 투자, 협상. 그리고 결정적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돈을 일하게 만드는 법. 돈이 돈을 낳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앤드류가 21살 되던 해일입니다. 토마스 스콧이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카네기 애덤스 익스프레스 회사 주식이 나왔는데 $500만 있으면 10주를 살 수 있어. 내 생각엔 꽤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은데. 앤드류는 $500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마거릿은 집을 담보로 $500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건네줬습니다. 이게 마지막 도움이다.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해라. 몇 달 후 앤드류는 생전 처음으로 배당금 수표를 받았습니다. $10. 손으로 직접 번 돈이 아닌 돈이 일해서 번 돈. 그 $10짜리 수표를 봤을 때 마치 하늘이 열린 것 같았다. 태양이 처음으로 나를 향해 빛나는 것 같았다. 돈이 일한다. 돈이 스스로 번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카네기 자서전. 그 이후 앤드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침대차 특허를 가진 우드러프 슬리핑카 컴퍼니에 투자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석유 전쟁이 시작되자 석유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철도 침묵을 공급하는 철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25살의 그의 연간 수입은 $47,860였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의 급여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25살의 이민자 소년이 전쟁이 만들어준 기회 그리고 그것을 보는 눈. 1861년 미국의 내전이 터졌습니다. 남북전쟁.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 하지만 이 전쟁은 앤드류 카네기에게 인생 최대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토마스 스콧은 연방 육군 차관보로 임명되었고 카네기를 불렀습니다. 카네기 북부군대의 철도와 전신을 관리해줘야겠어. 전쟁에서 이기려면 통신이 핵심이야. 카네기는 맡았습니다. 그는 끊어진 철로를 밤새 복구했고 전선 지휘관들과 백악관을 연결하는 전신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철도가 없으면 군대가 움직이지 못한다. 철도를 만들려면 철이 필요하다. 철은 앞으로 미국의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전쟁이 끝난 1865년 앤드류 카네기는 결심했습니다. 철강이다. 그는 최고를 고집했다. 왜냐하면 그에겐 차선이 없었기 때문에. 앤드류 카네기는 35살에 철강 사업에 올인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미국 철강 산업은 이미 거대한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자본도 인맥도 기술도 없는 이민자 출신의 젊은이가 뛰어들기에는 너무 큰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달랐습니다. 그는 철강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럽으로 건너가 영국의 최신 철강 기술을 직접 배웠습니다. 배세머 전할로 공법. 당시 가장 혁신적인 철강 제조 기술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만 쓰겠다. 가장 최신 기술만 쓰겠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만 쓰겠다. 1875년 피츠버그 근교의 에드거 톰슨 제철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미국 최대 최첨단 철강 공장이었습니다. 카네기의 경영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최고의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권을 주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을 쓰면 된다. 그는 또한 비용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매일 생산 비용을 분석했고 경쟁사보다 1센트라도 더 저렴하게 만들 방법을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1880년대 초 카네기 철강의 1톤당 생산 비용은 56달러였습니다. 경쟁사들은 같은 철강을 110달러에 만들고 있었습니다. 절반의 비용으로, 2배의 이윤으로. 그의 철강은 브루클린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시카고의 첫 번째 마천루를 세웠습니다. 미국 전역에 철도를 깔았습니다. 미국이 성장하는 만큼 카네기가 성장했습니다. 1890년대 카네기 스틸은 미국 전체 철강 생산량의 4분의 1을 담당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철강 회사.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때 면직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을 일하던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민자 소년이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에는 그림자가 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카네기의 이야기를 아름답게만 말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1892년 홈스테드 사건. 이것은 카네기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장입니다. 카네기 스틸의 홈스테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임금 삭감과 열악한 노동 조건에 항의한 것이었습니다. 카네기는 그 시각 스코틀랜드 별장에 있었습니다. 공장 운영은 부사장 헨리 클레이 프릭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프릭은 300명의 무장 핑커턴 사설 탐정단을 불렀습니다.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노동자 7명과 경비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카네기의 학살이라는 헤드라인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카네기는 침묵했습니다. 홈스테드는 내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다. 나는 그 사건으로 인해 평생 떠나지 않는 죄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거기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다. 카네기 자서전. 역사는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다. 역사는 인간을 기록합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인간이었습니다. 위대한 인간이었지만 동시에 모순과 결함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모순이 그를 더욱 인간적으로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죄의식이 그로 하여금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다. 1889년 앤드류 카네기는 54살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앉아 인생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행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주 피츠버그의 뒷골목을 혼자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봤습니다.
가난 때문에 배울 수 없는 아이들, 도서관이 없어 지식에 접근할 수 없는 노동자들, 기회가 없어 꿈을 꿀 수조차 없는 청년들. 그의 여름 카네기는 하나의 에세이를 씁니다. 부의 복음 더 가스펄 오브 웰스. 큰 재산을 모은 자는 그 재산을 사회에 돌려줄 의무가 있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미국 언론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다른 재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쳤군. 사업에서 쌓은 돈을 남에게 준다고? 그것은 사업 원리에 반하는 것이야. 카네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 1901년 세기의 거래. 1901년 3월 뉴욕 월스트리트. 미국 금융계의 황제 J.B. 모건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앤드류 카네기 두 거인의 만남. 카네기, 당신의 회사를 사고 싶소. 당신이 원하는 가격을 말해보시오. 카네기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위에 숫자를 썼습니다. 4억 8천만 달러. 1901년에 4억 8천만 달러.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170조 원. 당시 미국 연방정부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카네기 씨, 당신은 방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소. 카네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자가 된 기쁨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들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카네기는 호텔 방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34년 전 28살 때 쓴 메모였습니다. 나는 지금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은 모두 사회에 돌려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사업에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 메모를 쓴 젊은이가 마침내 약속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식은 모든 인간의 것이어야 한다. 카네기의 자선 사업은 사실 1901년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고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81년 카네기는 자신의 고향 덤퍼멀린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35년 전 굶주림과 절망 속에 떠났던 그 도시로 세계 최대 부호 중 한 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자신과 똑같이 가난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도서관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책을 읽을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도서관을 짓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완성되면 시에서 운영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카네기 도서관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피츠버그, 알리게니, 뉴욕, 시카고. 그리고 점점 더 멀리.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카네기는 도서관을 지어줄 때마다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역 사회가 운영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카네기는 생각했습니다. 공짜로 주면 아무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스스로 책임지게 하면 그 도서관은 영원히 살아남는다. 그의 도서관 건립 원칙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교육받았든 아니든. 둘째, 빛이 잘 들어야 한다. 책을 읽기 좋은 환경이어야 한다. 셋째, 아름다워야 한다. 아름다운 공간에서 사람들의 마음도 아름다워진다. 가난한 사람들도 아름다운 곳에서 공부받을 권리가 있다. 아름다움은 부자의 특권이 아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부. 자, 이제 숫자로 이야기해 봅시다. 앤드류 카네기가 살아있는 동안 기부한 총액은 3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약 120조 원. 그 돈은 어떻게 쓰였을까요? 도서관 건립, 전 세계 2,500국에. 카네기 멜론 대학교 1900년 설립, 세계 최고 공과대학으로 성장. 카네기 홀 1891년, 뉴욕 건립, 130년 이후에도 세계 최고 공연장.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전 세계 분쟁 해결 기관. 카네기 코퍼레이션, 1911년 설립, 오늘날까지 교육과 평화를 위해 활동. 카네기 과학연구소, 피츠버그 박물관, 수천 개의 학교, 교회 오르간. 그는 재산의 90%를 기부했습니다. 카네기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재산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다. 한 사람의 꿈이 수백만 명의 인생을 바꿀 때.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카네기의 도서관과 학교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895년 엘라베마주 버밍햄. 흑인 소년 존은 카네기가 지어준 도서관에 처음으로 들어섰습니다. 당시 남부에서 흑인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카네기 도서관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카네기는 남부 지역에 도서관을 지을 때 명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흑인과 백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남부 도시들은 이 조건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도시들은 도서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카네기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인종평등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1910년 뉴욕 로어 이스트사이드 이탈리아에서 온 이민자 소녀 로사는 카네기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영어책을 빌렸습니다. 그 도서관이 없었다면 로사는 평생 이민자 빈민가를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카네기 도서관은 미국의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갈 도구를 주었습니다. 언어, 지식, 기회. 그리고 더 나아가 카네기 멜론 대학교는 오늘날 인공지능, 로봇공학,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 대학이 배출한 인재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기술을 만들고 의료 AI를 개발하고 더 나은 세상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13살의 이민자 소년이 $1, 20센트를 받던 도시에서 시작한 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을 막으려 했다. 카네기의 자선사업 중 가장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평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1903년 카네기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카네기 평화의 궁전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그 건물은 국제사법재판소와 상설중재재판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화란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만들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분쟁을 해결할 법원이 있어야 한다. 전쟁 대신 협상을 선택할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그는 돈을 썼습니다. 카네기는 1차 세계대전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는 유럽의 왕들과 대통령들을 만났고 개인 자금으로 평화 협상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세계가 다시 야만으로 돌아갔다. 나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다. 그 충격이 그의 건강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평화재단은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전 세계의 분쟁 지역에서 활동합니다. 우크라이나, 중동, 아시아의 긴장 지역들. 13살의 이민자 소년이 원했던 세상,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후회했는가? 1919년 8월 앤드류 카네기는 매사추세츠의 작은 도시 렌녹스에 있었습니다. 84살. 그는 여전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의 방에는 항상 새로운 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손 50년 전. 면직공장 기계에 찢기던 그 손이 이제 부드럽게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내 루이스와 딸 마거릿이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그의 어머니 마거릿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에 그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며칠 카네기는 조용했습니다. 그는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스코틀랜드 빈민가의 작은 집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낡은 배 위에서 바다를 건너던 그 밤을, 면직 공장의 기계 소리를, 어머니의 손을. 1919년 8월 11일 앤드류 카네기 별세. 그가 남긴 재산은 최소한이었습니다. 가족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것.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다. 그가 남긴 것은 건물이 아니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 그러나 그가 지은 도서관들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가 세운 대학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재단들은 여전히 세상을 바꾸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유산은 건물이 아닙니다. 진짜 유산은 사람입니다. 카네기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책을 읽고 세상에 눈을 뜬 수백만 명의 아이들. 그들의 삶이 카네기의 유산입니다. 카네기 도서관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민자들. 그들의 꿈이 카네기의 유산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배운 기술로 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기후 변화를 막을 기술을 발명하고 더 나은 AI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연구가 카네기의 유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카네기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아이가 언젠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세상을 바꾼다면 그것은 카네기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결심이 시간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것. 이것이 앤드류 카네기가 가르쳐준 것입니다. 클라이맥스 배를 탄 그 밤 소녀는 무엇을 꿈꾸었을까?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1848년의 그 밤으로. 배는 어둠 속에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13살의 앤드류는 갑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스코틀랜드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집, 놀던 골목, 친구들, 모든 기억들이.
그 밤 소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마도 두려움도 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년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설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기대,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 그 소년은 꿈꾸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세상, 책이 특권이 아닌 권리인 세상, 이민자도 흑인도 가난한 사람도 동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세상.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방법으로, 실수와 후회를 담은 채로. 하지만 분명하게 이것이 앤드류 카네기가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OUTR로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 시작된다.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앤드류 카네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네기는 특별한 사람이었나? 아닙니다. 그는 특별히 천재적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운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이민자였습니다. 13살에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자신의 성공을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임스 앤더슨의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앤더슨이 자신에게 해준 것을 수백만 명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받은 것을 돌려줘라. 이것이 카네기의 유산이고 이것이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언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사회에게.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그것을 돌려줄 차례가 올 것입니다. 그때 카네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다. 앤드류 카네기 1835년 11월 25일 1919년 8월 11일 그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부유하게 살았으며 가난하게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세상에 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카네기가 남긴 말들. 세상은 두 가지 사람으로 나뉜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 아직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먼저 남을 도와라. 그러면 결국 당신도 도움을 받게 된다. 성공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온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느냐다. 도서관은 세상에서 가장 민주적인 곳이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다. 꿈을 크게 가져라. 작은 꿈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3살 주머니 한 푼 없이 배를 탄 소년. 그 소년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받은 것을 기억했을 뿐입니다. 카네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언젠가 당신은 그것을 돌려줄 것입니까? 도서관 하나가 카네기를 만들었고 카네기는 2500개의 도서관을 세상에 돌려줬습니다. 당신의 작은 친절이,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카네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다. 그 말은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받은 것을 품은 채 죽는 것이 수치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